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민원국 6개 부서 과장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은 총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약계층, 여성과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 수행과 시민께 일상에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행정, 그리고 토지에 대한 지적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생국의와 제13대 의회 출범에 발맞춰 복지민원국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강릉을 목표로 6개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추진과제에 관하여 중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구현을 위해 강릉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공헌한 보훈 대상자 지원 확대와 시민의 복지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는 복지 수요 적극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강릉을 만들기 위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인 시책으로 대응하고 성평등 안심도시 조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든든한 보육 환경 조성, 청소년 성장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돌봄 강화와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겠으며 장애인 자립 지원에 있어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확대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행복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 돌봄 시설의 적극적인 지속적인 확충, 강릉형 맞춤 보육 지원 체계 구축,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등을 촘촘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 민원실 조성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친절 서비스 역량 강화, 시민 편리 중심을 염두에 두고 민원 행정을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지적 행정을 위해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고품질의 지적 데이터 정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업무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순입니다. 복지정책과 6개 팀장님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 최윤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구현을 목표로 내가 살던 곳에서 누리는 강릉형 통합돌봄 지원 강화 등 5개 추진 과제를 위해 6개 팀
33명의 직원이 7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 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익보호 종합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4,1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3년 주기로 사회복지 종사자 생활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지수당, 복지포인트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제3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1월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훈 대상 예우 및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관내 3천여 보훈 대상자분들과 10개 보훈단체를 예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81억 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보훈단체와 수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보훈 명예수당 지급을 비롯하여 상반기에는 보훈회관 노후된 냉난방기 14대를 전면 교체하였고 무공수훈자의 장례 의전 차량 1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훈가족의 여가 문화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강릉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 안경록 애국지사 흉상을 제작하여 3.1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 안치하겠습니다. 타신구군과 비교해 최상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보훈 명예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충원탑 펜스 및 바닥 보수 공사 추진으로 한층 더 품격 있는 충원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선제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권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우리시 역시 1인 가구 비중이 45%가 넘어서며 고독사 위험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기조사와 기획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총 2,487가구 실태를 조사했고 이 중 2,057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고립군 428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웃 살핌 앱, 안부 살핀 우편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안전망을 다각도로 융합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부터 강남 축구공원에 그냥드림 사업장을 설치하여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사항 시 복지 상담을 연계해드리며 민간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현장의 복지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국가 사업으로서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을 비롯한 통합적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총 8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시범 운영 경험을 토대로 4개 영역 39개 서비스 협업 체계를 완비하고 각 읍면동에 통합돌봄 신청 창구를 마련, 본청에는 통합돌봄팀 신설을 추진한 결과 6월 말 기준 신청 286명, 조사 선정 241명, 총 784건의 서비스 연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금번 7월 인사에 보건의료 돌봄의 전문성과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 보건소의 건강돌봄 TF를 신설했고 재택의료센터 1개소를 추가 확충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7명을 채용하여 통합돌봄 전담 조직 체계 구축으로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강릉 시립복지원 증축입니다. 내곡동에 위치한 강릉 시립복지원은 영동권 유일의 노숙인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현 위치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1,350평방미터 3층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공건축 심의가 완료된 상태로서 올해까지는 기 확보된 1억으로 건물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27년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30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1,361가구에 15,24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기초생활수급자 7,066가구에 월평균 43억의 생계비를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의료수급자에게는 월평균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부양 거부, 기피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매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을 통해 권리 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자활근로사업단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납잠 이불 세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 사업비 1억 1,900만 원을 투입, 유료 세탁 사업단을 신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 사업장 직기 구입 및 설비를 완료하고 참여 주민 모집과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마지막 되겠습니다. 24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보장급여 조사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급여 전달을 위해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사 인력은 복지정책과의 전담 직원 12명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141개의 금융기관, 21개 공공기관, 68종의 공적 연계 자료를 통해 정기 확인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최신 소득, 재산 자료에 기반한 수시 확인 조사와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규 조사 6,690건, 정기 조사 4,174건, 확인 조사는 31,134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공적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가구는 읍면동 협업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25쪽부터 기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의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에 이제 업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수당의 인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 유형이라든지 그 재정 규모 이런 처우 확대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제 실태 조사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열악한 환경부터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현장의 변화된 모습이 실질적으로 좀 보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 이제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강릉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위원회를 개설을 하셔가지고 행정부서, 시의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대표분들, 사회복지사 협회, 그리고 노동복지 전문가, 시설 종사자 대표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이 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뜻하고 이제 건강한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사회복지사들의 건강, 정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함은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위원회를 조금 개설을 하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처우 개선 위원회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는 분기 1회 민간 소통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민간 소통 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의원님 또 노동 관계자 여러 다각적인 그 전문가들을 모여서 같이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세영 의원입니다. 그 25페이지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서 그 강릉시에 현재 북향민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조사 인원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잠깐 자료를 찾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 인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네. 그 항목에 보면 학업 지원에 청소년 능력 개발비 월 15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매월 지원이 되는 건데 그 지원되는 나이 연령대가 몇 세부터 지원이 되는 거죠? 초중고 학생의 그 어떤 학원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월 15만 원이 개인에게 지급되고 개인이 학원비로 결제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그 북향민 한 분을 교일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이 월 15만 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오늘 오전에 통화를 해보니 이 지원 현재 받는 게 없다고 해서 네. 그 북향민 인원이라든가 네. 현재 지원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내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금 종합 계획이 지금 수립돼서 지금 용역 중이나요? 지금 그 3개년 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죠? 예.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릉시의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그 수당하고 임금 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치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유일하게 강릉에 두 곳이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복지시설 중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한 군데는 다른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을 혹시나 알고 계시나 하고 조사를 이게 지금 이게 기본적인 조사인데 네. 그 100%의 예. 기준치 100%에 미달된 예.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사자 중에 지금 종사자 아직까지 중에. 예.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근거에서 이제 부분은 말씀을 네. 안 드리겠지만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네.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처우 개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거를 해결도 안 하고 그냥 처우 개선 다 들어가면 그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한 곳이 있어요. 예, 그 도의회도 그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훈회관요. 지금 여기에 보훈회관 뭐 기능 보강해서 많이 해주시는데 보훈회관이 우리 지금 내곡동에 있잖아요. 네. 옛날 조달청 자리. 이 몇 년도 건물이에요?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예, 옛날 오래됐습니다. 조달청부터 예, 해서. 예. 자,
여기에 계속 지금 현지 여건들이 상당히 나쁜 여건이 있어요. 그 위치가. 본 해관 자체의 위치가.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변화 여건이었겠죠. 지리적 여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이제 보훈회관 가시는 분들은 다 원로분들 아닙니까? 고생하시는 원로분들이 어떤 때는 정복하고도 가시고 뭐 이런 곳인데 아주 입지 여건이 나쁘다. 그래서 보훈청에서 협조를 하셔서 보훈회관을 지금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시든지 재신축을 하시든지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금 금방 시비를 붙여서 뭐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보훈회관의 이전이라든가 신축에 대한 부분들 리버레이팅은 안 돼요. 워낙 오래된 게서 저희들이 이게 기능 보강해서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해도 그게 이게 한시적인 거지.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또 그 반복적인 시설물을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무슨 이렇게 홍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시로 저희들이 계획안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국가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공모라도 신청을 하셔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가 가능한 거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향후를 내다보고 지금쯤부터 준비를 하셔서 차근차근 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립복지원요. 시립복지원 우리 그 중축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여기는 기존에 우리 시립복지원하고 인근에 이제 그 최근에 된 시립 그 노인 요양센터가 우리 국비 받아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보건소의 치매 안심센터에 국비 받아서 지금 들어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해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시립복지원 이제 저는 이제 중축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보다 중축하는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 보면 다 시부지가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묘지 이장 공고 내고 뭐 준비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지금 이 필지 내에 인근 필지 내에 전부 다 지금 새로이 신축되어 있는 시립 요양센터를 기준해서 시립복지원이 앞으로 새로이 신축되고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게 설계 단계가 어디까지 간지는 모르겠어요. 보고를 못 받아서 기존의 새로이 작년에 우리 시립복지 노인 요양센터에 준공된 시설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그 안에 복지센터를 시립복지원 포함해서 복지센터에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 기준치를 해서. 복지타운형으로 예. 만들라는 말씀이시죠? 예. 복지타운을 하는데 지금 다행히 또 시립복지원이 지금 중개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설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그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좀 아울른 상태에서 위치를 선정을 하자. 그리고 여기는 시립복지원이 지금의 저희들이 지금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가사님도 이제 가보시면 겨울철 뭐 이래 돼서 이 집에 대한 통행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게 원활하게 이제 저희들이 교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제설 들어가면 우리 동직원들 거기 들어가면 고립이 돼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지타운을 지금 거기는 민가가 없어요. 전혀. 그죠? 네. 그 인근에 민가가 없어요. 아주 고립되어 있는 한 그 골 쪽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그 복지타운을 조성하기는 가장 적합한 곳이고 이미 이 시설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기획을 한번 좀 세워보시고
그다음에 건축 계획이라든가 부지 조성 계획이 이 안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검토 한번 하셔서 지금 시설물 그 건물에 대한 부분만 아마 설계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금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 인근에 남은 짜투리 임야 부분 해서 아예 위치를 재성정하셔야 될 것 같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지 위치를 좀 명확하게 이번만큼은 새로이 좀 해서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보고 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건축 계획은 그 발주를 저희들이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저희 강릉시에서 합니다. 강릉시에서 예, 하죠? 예. 그럼 기득권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우리 건축위원회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죠? 그 서류가 올라오기 전에 기초안이 나오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을 좀 받아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거 좀 잘 검토해 주실 거죠? 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기회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타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숙 의원입니다. 6쪽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도움이 꼭 필요한 시민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조금 초과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가 되었나요? 저희가 그 신청 조사를 해서 그 선정 기준 초과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다라는 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통합 사례 관리 그리고 또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분이 제외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복지 사각지대가 놓인 분들이 꼭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내용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네. 예,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신청 대비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 현황도 네.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부터 네. 강릉형 공공급식 강릉의 밥상 네. 사업 시행하고 있죠. 네. 이제 일촌 돌봄단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예. 식사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인데 그 일촌 돌봄단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지금 10월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11월, 12월은 이 전달 인력이 공백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예, 저희가 지금 그 문제점을 지금 진단을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 중으로는 운영 계획이 확정이 되나요? 7월 8월까지 8월 중순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운영 방안이 사전에 네. 미리 준비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보완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으니까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영 의원님께서 북한 이탈 주민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셨는데 그 사업도 추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래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최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 현황입니다. 6개 담당 정원 30명, 현원 27명이며 7월 16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조미애 장애인 복지팀장, 김영욱 장애인 시설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은 26년 기준 세입 2,077억 6천만 원, 세출 2,848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46쪽 목표 및 추진 과제입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주요 사업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입니다. 강릉시 전역의 취약노인 3,454명을 대상으로 안전안보 확인, 사회 참여, 일상생활 지원, 퇴원 환자 단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예산은 52억 7,800만 원이며 3개 수행기관에서 21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퇴원 환자 단기 지원 연계를 포함한 운영체계 정비, 수행기간 점검,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4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입니다. 강릉시 전역의 독거노인 1,622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응급안전 장비를 설치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예산은 3억 3,400만 원이며 북부 맞춤 돌봄 지원센터에서 전담 인력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용 종료인 1차 장비 313대 교체와 함께 대상자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0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강릉, 북부, 남부 3개 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26년 예산은 30억 1천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노년 사회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키오스크 확충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복지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강릉시 전역에 총 7,97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26년 예산은 343억 원이며 6개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화형 일자리 사업과 수행기관 점검을 추진하고 내년도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청설공원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청설공원 장사시설은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62억 원을 투입하여 확충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대상 부지 총 17필지 중 16개 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잔여 1개 필지는 지난 5월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7년 3월까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4개 용역을 완료하고 28년까지 묘역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에서 57쪽 기타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 경로당이 332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 화장실 센서 등 교체 사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 아껴 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건망증에서 다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업무 전담 인력이 6개 수행기관에 약 한 58명 정도 있는데 정원보다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숙련된 그 전담 직원들이 한 2년 정도 이상 된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리고 2년 된 분은 안 계시죠? 보통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 이제 단기 근로자가 있고요. 각 수행 기관별로 이제 또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8천여 분의 그 어르신들 일자리에 그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매번 바뀐다는 게 그 업무서의 어떤 보면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일자리 늘어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덕업일치가 될 수 있도록 좀 가능하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그 연령 제한이 60세 이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역량을 활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그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처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그 인력들이 좀 오랜 숙련된 어떤 그런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그 처우가 좋아야만 양질의 서비스가 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놓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유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래 위원입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그 주요 추진 사항에 26년 1회 추경의 그 키오스크 기기 확충 예산 편성 요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키오스크 신규 구매 일개소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강릉 노인 종합복지관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묻는 이유는 아마 여기 그 현장에서도 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각 의원들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또 답변을 또 드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여러 의원한테 전화가 간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제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키오스크가 몇 층이 올라가나요? 지금 강릉 노인 종합복지관에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 추경에 한 대를 더 추가 구입하면 총 4대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각 층에 한 대씩 올라가나요? 네, 그럼 보통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 신청 시 뭐 그 시간에 줄 서는 거에 대해 우리가 그 문을 여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개방하는 네,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면은 줄 서 있는 분 계실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고요. 근데 프로그램 시작은 9시인데 본인들이 줄 서서 이거를 또 하긴 당일에 움직여야 되는 사항밖에 안 된다. 전날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또 저희가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좀 해줬으면은 지금 그 문제가 현재 새로 구매하는 거하고 맞는 건지 한번. 네, 맞습니다. 일단 추경에 저희가 예산 편성 요청을 했고요. 의원님들이 예산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53쪽 청설공원 장사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매번 우리 그 명절이라든가 한식 뭐 이럴 때 되면 그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반 주민들도 또 그 시민들도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뭔 계획이 있으신지 첫째 여쭙고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보면 우리 참 그 용역에 보면 교통 영향 평가도 지금 있거든요. 예, 그게 마무리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명절 때는 특히 이제 추석에는 많이 이제 붐비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 일심석재 올라가는 그 삼거리가 네네.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이제 저희가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분산으로 해서 성묘를 할 수 있게 그 사전 그 안내를 이제 많이 드려서 조금 그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청설공원에 지금 장사시설이 그 자연장지가 지금 요 계획에 따라 확충이 되면 그 도로는 조금 더 그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그 좀 확장을 하고 뒤쪽 그러니까 사천 석교리 쪽에서 오는 그 도로 폭을 조금 넓혀서 지금은 거의 이제 한 차선, 그러니까 일심석재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주 도로거든요. 근데 그 마을로 통하는 또 그 길도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네. 그게 도로가에서 시행하는 네, 지방 그렇습니다. 도로와 네. 같이 연계되는 거죠. 네, 한 며칠 전에 도시계획 관리 결정에 예, 예. 저 산업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질문은 도시관리계획의 교통영향평가. 이 계획은 지금 계속 이제 용역 중에 있고요. 27년 일단 그 요 현 상태대로 한다 그러면 27년 3월 말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도로가에서 하는 그 도로가 혹시 그 부지 매입이라든가 농어촌 도로 개설이 네. 이제 추석 전까지 혹시 이제 그 마무리가 되면 임시 도로라도 좀 먼저 가설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일단, 도로를 할 거니까 그 물론 뭐 명절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뭐 예산을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업에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토공공사 같은 거는 이런 건 다 되지 않습니까? 일단 도로가랑 관련 네, 부서 네. 도로가랑 협의해 예,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네.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또 그 성묘객들이 이제 외지에서 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어디 저 우리 공영 주차장에서 셔틀 버스를 그쪽으로 다 모이라 해서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좀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갓길 강릉에서 그 공원까지 가는 길을 저 주무진 쪽으로 가는 도로를 갓길로 유도를 해서 그쪽을 좀 신호 체계라든가 도로 그 통행 그 체계를 좀 개선을 해서 한시적이라도 좀 풀어주시면 그 진출입이라든가 저 통행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차량이 지금 그 일심석재 앞에 거기 뭐 해전 로타리라든가 뭐 이런 걸 향후 그쪽에 뭐 가속으로도 사고들이 많이 나는 구간들이거든요. 그쪽 구간이. 그래서 거기가 향후 이제 로타리라든가 뭐 이런 좀 감속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해주시는 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하여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영 의원입니다. 그 혹시 21개 읍면동에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분들과 그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네. 21개 읍면동의 공공근로 사업은 이제 경제진흥과 소관이라 네네. 이게 조금 저희 부서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네. 아, 예. 그러면 그 25년, 26년 그 사업 세부 내역하고요. 27년도 그 향후 노인 일자리 추진 계획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문선 의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여전님. 강릉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수가 총 인구수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6월 말 현재 한 58,900명 되어서 한 2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할 때 노인분들은 웰다잉에 대한 그런 준비가 이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제 그냥 나한테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우리 강릉에 고령화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보니 그런 교육이 조금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어디서 작성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원래 이제 병원에서 작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복지관에 따로 창구를 좀 개설을 해서 사전 동의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해봤더니 네. 어르신들이 이제 또 반감을 사는 어르신도 또 계시고요. 자녀분들이 왜 그런 동의를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되냐 또 그런 또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제도는 사실 필요는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문화적으로 조금은 인식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은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의향서 작성을 하시려는 어르신분들이 계신데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복지관 내에 그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과 그리고 상속이라든지 이런 중요 서류 정리가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 보니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사망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분들도 미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종합복지관 내에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강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가족과 4개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13대 강릉시 의회를 축하드리며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인구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인구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 현황 중 보고서 확정 이후 인사이동으로 여성정책팀장과 청소년팀장이 변경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인구가족과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 강릉 조성을 목표로 4개 분야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주요 사업이며 34쪽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7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초중고 입학준비금, 출산지원금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부서에서도 각 부서 소관 상위 변경 및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인구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주인구 지원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강릉시는 작년 11월 성평등 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지정 기간 5년 동안 매년 진행되는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은 총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외국인 여성 근로자 가족 사회통합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안심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강릉경찰서 범죄예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안심거리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대상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과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여성 권익시설 운영 및 폭력 예방 추진입니다. 폭력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해 피해 상담 및 보호 조치,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여 지역 사회 내 폭력 예방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37쪽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녀 성장 지원, 취약 위기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법 통역사 등 자격 취득 과정을 확대하고 강릉 시민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가족 봉사단을 창단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8쪽 청소년 미래성장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서는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리더십 중심,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은 디지털 중심,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돌봄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지역 기관과 연계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개발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강릉시 청소년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청소년의 참여와 교류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고위험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자립, 의료,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도박 등 고위험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부터 41쪽 기타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인구가족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중구 위원입니다. 일단 여성 친화 도시 선정돼서 그때 너무 좋다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 항상 예산이 적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성이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거에서 공모하신 사업자분들이 오셔서 설명회까지 하시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기금 이걸 심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되게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안심거리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지원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점을 바라보고 추진을 더 하실 계획이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양성평등 기금 사업에서는 이제 4천만 원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안심거리에는 5천만 원을 이제 배정을 해서 시설비로 배정해서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말씀이 나오셨고 또 자부담 10%에 대해서도 이제 단체에서는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뭐 일반 회계에서 이제 시설비는 일반 회계 쪽으로 좀 투입을 할 예정이고 기금 사업, 공모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자부담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자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좀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려했던 거는 이게 이제 여성적인 이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그게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멈추고 하려 하면 멈추는 부분이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을 좀 해주시고 추진 계획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과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함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그 여성 친화 도시의 그 5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그죠? 그 부분을 뭐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영역을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강릉 여성 농업인 건강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농업 경영인 여성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농번기 돌봄 지원이라든지 여성 농업인 쉼터 이런 게 농업 여성분들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그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 농업 경영인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살펴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 농협인 협회랑도 얘기를 해서 단체랑도 얘기를 해서 뭐 내년도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낭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아동보육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봉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 현황입니다. 아동보육과는 4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052억입니다. 62쪽 목표 및 추진 과제입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강릉 조성을 목표로 4개의 단위 과제와 12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주요 업무입니다. 주요 사업은 4건으로 주요 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초등 방과 후 돌봄 시설 확충입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대응 및 젊은 세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초등 방과 후 돌봄 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는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소를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것이며 방학 중에는 중식을 무상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바다별 퀴즈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5월 14일 주문진 문화교육센터 2층에 장난감 도서관 및 실내 놀이터인 바다별 퀴즈센터를 개관하여 날씨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바다별 키즈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과 위생에 힘쓸 것이며 운영 매뉴얼 정비로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체험학습,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모든 권역의 부모와 아동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보호아동 생활 및 자립 기반 지원입니다. 강릉시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7개소가 있으며 6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은 96명이며 보호 종료 아동은 42명입니다. 보호 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와 상담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67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복지자원 현행화, 신규 자원 발굴 등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사례 관리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 추진 예정이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조 기타 사업은 25개 사업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죠. 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원주시도 새로이 지금 준비하거나 건립 중에 있죠. 네. 네네. 근데 강릉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민원국에서 강릉시 어린이 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는 있었지만 부지라던가 이제 뭐 예산 관계라던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아동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이제 어찌 보면 뭐 찾아가는 어떤 그런 권역별로 네. 나눠서 애쓰신 걸 알고 있는데 오랜 시절에 그렇게 타 도시에서는 이제 만들었었는데 원주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뭐 국도비 공모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 계획을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사업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북부권역에 생긴 장난감 도서관인 만큼 잘 활용되어서 앞으로도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이제 강릉에 공립형 유치원에 아동 학대 피해 신고를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유치원은 예. 교육청 소관이고요. 예.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예. 아동 학대 최근에 일어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고 계실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죠. 네. 물론 이제 유치원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맞지만 그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예방은 저희 행정에서도 네. 조금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지금 뭐 미디어에서도 방송이 되기도 했었고 기사되기도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동 학대가 그 부분들이 아동학대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제 모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아동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잘 챙겨주시고 그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강릉시 아동학대 신고 판정 현황과 두 번째는 강릉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오늘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챙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정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소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2026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 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 현황입니다. 민원 행정팀 외에 4개 팀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은 6억 4천만 원입니다. 74쪽 목표 및 추진 과제입니다. 2026년 민원과는 시민이 공감하는 일 잘하는 친절 민원실 조성을 목표로 민원 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 시민 만족도 제고, 신속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 행정 추진, 편리한 여권 발급 등 4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요 사업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운영 등 6개 사업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민원 마일리지를 실시하여 우수 직원 6명, 3개 우수 부서 선정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민원인에게는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썼습니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담당 공무원 대상 특이민원 대처 방법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이민원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5월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전등 교체, 창틀 수리,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소규모 불편 사항에 대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효율적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제, 가족관계 등록 인터넷 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가족관계 서비스의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민 편의 중심의 주민등록 인감 업무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 발급 처리와 주변 기기 노후화 해소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원인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본청 및 읍면동 기기를 24시간 이용 가능 운영체제로 구축 완료하였으며 28개소에 32대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고자 안내 도우미를 읍면동 외 15개소에 32명을 배치하여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 편리한 여권 발급입니다.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을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주간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정부24, KB스타뱅킹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여권 민원 처리의 편리함을 널리 홍보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6년 지적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 현황, 86쪽 목표 및 추진 과제, 87쪽 주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8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균형 있는 공시지가 실현을 위하여 정확하게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3,903개의 표준지로 강릉시 23만 9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적합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여 인접 지역 간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세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필지를 산정하는 1월 1일 기준과 토지 이동분을 산정하는 7월 1일 기준 두 번에 걸쳐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합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포함 1억 8천만 원입니다. 89쪽 지적 기준점 체계적 관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으로 7,871점의 정확한 기준점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기준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신규 지적 기준점 수량은 260점이며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90쪽 지적 도면 오류 자료 정비입니다. 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자료를 정비하여 고품질 지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6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성산면, 왕산면 일원의 도면 오류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 불법지를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과연도 미완료 11개 지구, 26년 6개 신규 사업 지구를 포함하여 17개 지구 6,948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연도 사업 지구는 책임 수행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 신고입니다. 관내 332개 개업 고인 중개소에 대한 지역적인 지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정리 조사를 강화하여 투기 예방과 공평 과세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93쪽 주소 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주소 정보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생활 밀착형 주소 정보 제공을 위하여 버스 정류장, 주차장, 공원 등의 사물 주소 부여 및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를 포함한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포함 1억 2,600만 원입니다. 94쪽 기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지적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 페이지 91페이지에 26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당부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실제 구도심권들이 주택단지나 구도심권들이 이게 측량이 잘못돼서 불부합지라든가 주택이나
그 토지, 뭐 농지 이런 것들이 축소되거나 뭐 확대되는 어떤 경계가 애매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요거 지금 하실 때 좀 잘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이라든가 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설명회를 개최하신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검토 사항들이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후속 보고에 소홀함이 없게 적극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혁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3대 강릉시의회 원구성에 따른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과 17개 팀으로 정원 106명에 현원 103명으로 세입 예산 118억 원, 세출 예산 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목표 및 추진 과제입니다. 보건소는 예방에서 돌봄까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강릉을 목표로 4개 분야 17개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중심 보건 인프라 조성 및 의료 취약지 건강권 보장입니다. 지역 간 건강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 돌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개편하여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면지역을 비롯한 북부권 주민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의료 취약지 없는 강릉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는 위생도시 강릉 조성입니다.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관리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식품 안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고품격 위생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강릉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형 통합돌봄 보건의료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음건강 증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관학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구강 서비스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외받는 없는 시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안심하는 건강안전 보건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소아청소년 필수 의료와 응급의료 안심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촘촘한 감염병 대응 체계와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위기에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심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과별 과장님 제안 설명을 받아야 하지만 정예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서호영입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항상 강릉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권형료 보건소를 비롯한 담당 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관내 보건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강릉 북구권에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주문진, 사천, 영곡 이렇게 보건소가 3개가 있는데 현재 운영을 의사라든가 아니면 진료 그런 계획 아니면 무슨 어느 날 주간 계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월별 계획 같은 거 그런 게 세부적으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좀 문서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강릉시 보건의가 몇 명이 배치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보건행정과에 8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치과 1명하고 한의과가 7명이 있습니다. 한의사가 많은 게 이제 고령화에 따른 어떤 그런 차원입니까? 의과가 없다 보니까 네, 예. 한의과로 좀 대체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한의과는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작년에는 6명이 있다가 지금 1명이 늘어서 7명이 있고요. 지금 보건지소 7군데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주문진이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지소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보건지소로. 예, 통합보건지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예전에 있을 때는 과장님이 계셔서 소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지역민들의 인근 영곡에서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보건지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의료 질이 조금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히 걱정스럽고요. 지금 현재 주문진 사천 영곡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마다. 지금 북부권 주문진 통합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데는 주문진하고 영곡만 관리하고 영곡까지만 있습니다.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사천도 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좀 격상을 좀 시키면 어떨까? 보건지소를 통합보건소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월수금은 주문진에서 진료를 하고 맞죠? 네. 예. 화목은 강릉에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건소에서 하고 예, 강릉 보건소로 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화목이 공백 기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픈 어르신들이 환자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런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를 좀 인근의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의과가 1명만 있다 보니까 원래는 보건소에 그게 배치된 인력입니다. 네. 예, 보건복지부에서 원한 거는 보건소에 배치하고 그런 이제 관리의사를 보조를 해라 이런 뜻에서 이제 1명이 남겨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문진은 저희가 또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최대한 좀 진료 행위를 해야 되겠다. 주문진 통합보건지소에서도. 그래서 협의한 결과 이제 월수금은 주문진 통합보건지소에서 하고 보건소는 이제 관리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하는 의미에서 또 예방접종시 운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주문진 통합보건소에도 의사는 있어야 되겠다. 의과 의사가.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시니어 의사를 한번 채용을 해볼까. 근데 의사 참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의사들을 확보하는 건 인근 뭐 우리 저 읍면동 뭐 속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사표 쓰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시니어 그 퇴직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시면 내년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구인 광고나 어떤 모집 광고를 냈을 때 접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사전에 좀 오실 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그 좀 인맥을 활용을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하고 그 시니어 의사를 만약에 채용을 한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또 우리가 시에서 또 지원 보건소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기시고 저 강릉 북부권의 그 사천 영국에서도 이 주문진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화요일 목요일은 특히 이게 또 의료 공백이 너무 많아요. 이게 좀 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 시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조직을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북부권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천 영국 주문진을 좀 통합을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 농촌에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의 보건소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을 좀 해보시고 이용자 수라든가 환자 수 이런 거 좀 해보시고 그 전체적인 그 세 군데 보건소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답변을 꼭 좀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주배입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식품위생을 총괄하는 부서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옥수수 등 농산물 가공품을 무화과로 가두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행위가 식품위생법에 적합한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옥수수를 찌거나 구운 제품은 사실상 그 식품위생법상의 공유 가공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영업신고 대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행정 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보면은 어찌 보면은 충돌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은 네네. 또 보건소 입장에서는 또 네. 우리 국민 위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먼저 제가 물을 걸 답변해 주셔서 허가 신고가 다 필요한 거죠, 그죠? 영업신고 대상은 맞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 강릉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현민 의원입니다. 지금 농어촌 민박이 강릉에 한 98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 현재 987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실제 그 업무가 예전에 농정과에서 했던 업무하고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업무는 이게 2018년도 그 11월 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이관된 것 같은데 네네. 당초에 어떤 이 농정과 업무를 이관한 이후에 우리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건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업무를 보건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제 강릉시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는 그 여수시와 저희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직 개편할 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담당 과장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뭐 그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실 농어촌 민박이라는 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공중위생법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숙박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행정체계 일원화도 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8개 시군 중에 저희들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봐도 저희하고 6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체계 일원화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농어촌 그 사업 중에 농촌 휴양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 보면 주말농원, 관광농원, 그다음에 농어촌 휴양단지,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농어촌 민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어촌 그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면 한 부서에서 맞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만 그 저희들로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2018년도에 넘어왔지만 이 조정하는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뭐 조직 개편했을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지진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증진과장 김유영입니다. 하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문선 의원입니다. 일단 고생 많으십니다, 의장님. 예. 우리가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26년에 상정이 되었죠. 네, 예. 예. 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실적이 이제 448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일단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저희가 지원했을 때 그 지원 인원 대비 저희가 출산 비율이 저희 32% 정도가 됩니다. 높은 편일까요? 30%? 아니요, 보통 전국 평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선 배아를 이제 최대 110만 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 원, 그리고 인공 수정 최대 3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횟수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신선배아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신선배아가 저희가 올해 6월 달 저희가 했을 때 신선배아가 228건이고 동결배아가 91건, 그리고 인공수정이 63건입니다. 63건입니까?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강릉은 지금 시술비 지원 중심의 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난임 진단이라든지 또 시술, 그리고 강릉에는 인공 수정은 가능하지만 체외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로 이동을 해가지고 시술을 받는 부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교통,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신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 소멸 관심 지역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감소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교육을 그런 부분에 받고 있지만 전국을 다니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기회를 포기하는 부부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강릉시에서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32%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효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수영입니다. 저는 행정이 행복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시청 및 의회를 비롯해서 21개 읍면동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마음안심버스로 저희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공무원분들의 마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역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박민록입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은숙 의원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을 영동권 최초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야간에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평일 야간 그래도 10시까지는 9시까지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야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달빛 어린이병원은 그 전체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말하고 공휴일만 현재 9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 병원 사정상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일 야간 9시까지는 강릉 10일을 7,400만 원 투자를 해서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심야 시간 때는 저희가 강릉 아산병원하고 좀 거기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영동권역 9개 시군, 속초부터 정선, 병찬 다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진료 오는 환자 수에 비례해서 수혜자 분담의 원칙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을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작년 7월 때부터 3억 원으로 공고를 계속 내고 있는데 올해 7월 달에 전화 한 통화만 오고 아직 지원자가 없어서 4억으로 올려서 지금 계속 모집은 하고 있고 이렇게 된 아산병원이 그 소아응급의료를 못한 이유가 당초에는 16분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 7월 달에 의장 사태 이후에 7분이 단체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분이 현재 계시는데 한 분은 해외 연수를 가시고 8분에서 4분은 소아 중환자실에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4분이 병동하고 외래 진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체계가 좀 어려워서 현재는 화요일, 수요일은 야간 진료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계속 모집하고 저희도 예산을 9억 원이란 9개 시군이 다 돈을 모아서 9억 원이란 예산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영동권역 24시간 소아 청소년에 대한 진료 체계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으로 좀 사료됩니다. 네, 응급의료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원 사업이 이렇게 전문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 밤 10시쯤에 사고 난 친구가 병원을 돌다가 결국 아침에 진료를 받는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못 받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전문의가 강릉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그 면단위부터 해서 여러 군데, 열 몇 군데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서 있잖아요. 이분들이 동네 분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죠. 대상이 다 주민들이에요. 다 지역보다는 관내 주민들이신데, 그러니까 때로는 상담원이 되고, 때로는 친구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뜻은 굉장히 이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생활권에 같이 있다. 그래서 늘 제가 다니다 보면 아주 친근감 있게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분들이 왜 발령의 이게 오래 있나? 그냥 근무지가 그죠? 발령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이게 정의구나라는 게 또 느껴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약품 처리하고 응급 처치하는 것보다 더 따뜻한 게 정이 살아 숨쉬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이렇게 건강하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또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또 치료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전해지는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층 더 아까 우리 그 부위원장님 얘기했던 북부도 예,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해 달라라는 뜻으로 좀 느끼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근무자들의 그 범위가 더 확대돼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주민들과密절한 관계가 예,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더 좀 다 사람의 욕심이겠죠. 예,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또 우리 직원들 처우에서는 격려와 처우에서는 소장님 몫이겠죠. 그죠? 부서 과장님들하고 예, 그런 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그 수치료기가 지금 한 대가 도입이 됐죠. 네, 지금 고단보건진료소에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여기 줄을 씁니다. 예, 치료기인데 일반 안마기도 아니고 그냥 하면 15분, 20분, 30분 이렇게 쭉 가는데 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다. 근데 치료기라는 단어 자체가 오니까 금방 못 느끼는데 그 다음날 몸이 몇 번씩 이렇게 와서 하고 나니까 그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입 과정도 그렇고 이래서 그 왜 가져왔니 뭐 이런 얘기보다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선정을 잘 하셨고 그런데 밀접한 작은 데에서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우리 코로나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점검을 잘 해주시고 보건소 그 본연의 그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고생을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현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민박 관련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검토 결과 부서의 의견을 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시니어 의사학중과 주문진 영국 4,000권역의 조직 통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건강한 안심도시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병 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장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릉시의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